25와 횟감을 두는 요령. 이때까지 배운 내용을 돌이켜보니까 상당한 분량인걸? 안녕, 태양아. 이번 복습은 잘 된 것 같아? 안녕? 저번 시간에 분리형 사활은 수상전 때 배운 자충이 많이 나와서 어렵지 않았어. 너는 어땠어? 나도 때마침 그 생각했는데 차근차근 배운다는 생각이 들더라고. 그럼 오늘도 시작해볼까? 먼저 자충을 이용해서 상대의 집을 없애는 수법들을 알아봤지. 연단수, 환격, 먹여치기 등 자충을 이용한 여러 가지 수법이 있었어. 자충이 여러 곳에서 쓰인다는 건 알았는데 모양에 맞는 수법을 떠올리는 게 어려울 것 같아.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해야겠지? 그리고 이때까지 배운 내용들이 한꺼번에 나올 수도 있다고 했잖아. 자충과 궁도형, 분리형이 복합된 사활 말이지. 그래도 각 부분을 차분하게 살펴보면 아주 어렵지는 않던데. 첫수에 따라 결과가 바뀔 수 있다는 것도 문제잖아. 만약에 패라도 나는 경우에는 다른 곳의 패감이 어떤지에 따라 살 수도 잡힐 수도 있다고 했지. 오늘 패를 배운다던데 조금 불안한걸? 복습도 잘한 것 같고 그렇게까지 패에 대해 배우고 싶다면 어쩔 수 없지. 이번 시간에는 패와 뗄 수 없는 관계인 횟감에 대해 알아보겠다. 패가 생기면 계속 따내는 것을 막기 위해 횟감을 두어야 한다는 건 이미 배웠겠지. 패와 관련된 규칙은 그렇지만 실전에서 횟감은 전혀 다르게 쓰인다. 예를 들어 이 모양을 봐볼까? 흙이 이렇게 따낸 장면이다. 패의 규칙 때문에 백은 바로 따낼 수 없고 흙은 다음에 이곳을 이으면 분리된 두 집을 내고 살 수 있다. 백이 흙을 살지 못하게 막으려면 어딘가에 팩감을 두어야겠네? 그럼 백이 이곳에 횟감을 두었다고 해볼까? 흙은 백이 둔 곳에 둘 수도 있고 패를 끝내고 귀에 흙을 살릴 수도 있다. 백이 둔 곳에 흙이 꼭 두어야 할까? 글쎄, 백에게 다음 노림이 있어 보이진 않는데? 내가 흙이라면 그냥 패를 끝낼래. 이 수순이라면 백이 횟감을 썼지만 흙이 받아주지 않고 패를 끝낸 그림이다. 규칙에 맞게 두었지만 횟감을 잘못 두었다고 할 수 있겠지. 앞으로 횟감을 두는 요령을 배우면 이 수가 왜 잘못됐는지 알 수 있을 거다. 그럼 시작해볼까? 횟감을 두는 요령을 알아보기 전에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한 가지 원리에 대해 알려주겠다. 벌써부터 어렵게 들리는걸? 직접 해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거다. 예를 들어 이런 모양이 있다고 해볼까? 흙집은 몇 집이지? 흙집은 다 해서 9집이야. 그럼 여기에 백도를 하나 추가해볼까? 이때는 몇 집이 되지? 그럼 8집에 잡힌 백도를 2집으로 생각하면 총 10집이 되겠네. 흙집이 한 집 늘어났는걸? 이번에는 다시 흙도를 흙집 안에 추가해보겠다. 그럼 몇 집이 될까? 7집 더하기 2집이니까 9집이네. 9집에서 10집, 그리고 다시 9집이 됐어. 이렇게 상대의 집안에 두었을 때 상대도 집안에 둔다면 집 차이가 없다. 반대로 상대의 집안에 두었는데 상대가 받아주지 않는다면 오히려 상대의 집을 늘려준 셈이 되지. 이번에는 집 바깥쪽에서 두는 경우를 알아볼까? 이렇게 두었을 때 상대가 받지 않으면 변화가 없지만 상대가 받으면 어떻게 될까? 8집이 돼서 오히려 집이 줄어들었네.
상대의 집 바깥에 뒀는데 상대가 집 안에서 받으면 팩감을 쓰면서 상대의 집도 줄일 수 있으니 좋은 팩감이라고 할 수 있겠지. 반대로 상대의 집 안에 뒀는데 상대가 집 바깥에서 받으면 팩감을 두면서 괜한 손해를 볼 수도 있다. 상대의 집안에 두어도 상대가 받아주면 손해가 아니고 집안에 둘 때는 조심해야 한다는 거지? 그런데 팩감 얘기할 때 이게 왜 나와? 처음 봤던 그 모양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. 백이 팩감을 뒀지만 흙이 받지 않고 폐를 해소해버렸다. 여기서 팩감을 두는 첫 번째 요령은 상대가 꼭 받아야 하는 곳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. 상대의 집안에 두어도 집안에서 받으면 손해가 아니라는 점을 떠올리면서 팩감이 될 만한 곳을 찾아봐라. 상대의 집 아니면서 꼭 받아야 하는 곳 말이지? 여기 두면 되겠다. 상대가 따내도 손해가 아니잖아? 이 자리도 될 것 같은데? 잘 찾았다. 이어서 팩감을 두는 두 번째 요령. 팩감이 많이 나오는 쪽으로 두어야 한다. 팩감이 많을수록 패싸움을 유리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다. 너희가 찾은 수들은 팩감을 몇 개나 만들 수 있는지 비교해 볼까? 내 쪽은 이렇게 하나, 이렇게 둘, 이렇게까지 3개의 팩감을 만들 수 있어. 내 쪽도 이렇게 하나, 이렇게 둘, 이렇게 셋으로 같은데. 상대는 반대로 팩감을 적게 만들려고 노력할 것이다. 이 모양이라면 이렇게 이어서 그 다음 팩감을 막을 수 있겠지. 아, 그런 방법이 있었네. 팩감을 어떻게 두었는지에 따라 나오는 팩감의 개수가 달라진다는 걸 알겠지. 팩감 하나하나에 귀에 흙이 잡힐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으니 주의해서 팩감을 두어야 한다. 어느 정도 팩감에 대해 배웠으니 팩감을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자. 이제 팩감의 요령을 이용해 볼 차례다. 좌악이 흙이 패로 버티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? 이때 백은 어디에 팩감을 쓸 수 있을까? 하변에 있는 흙집 안에 두면 되지 않을까? 이렇게 받으면 하변 흙은 살아있는 모양이잖아. 그럼 백은 팩감을 두었으니 다시 좌악이의 패를 따낼 수 있다. 하변 흙의 곡사궁은 살아있는 모양이지만 백이 2번 두면 잡혀버린다. 백은 패를 이용해서 흙에게 뒤에 패를 이으면 하변 흙을 잡아버릴 거야 하고 위협하는 셈이다. 즉 연속으로 2번 둬서 이득을 볼 수 있는 곳이라면 팩감이 될 수 있다는 뜻이지. 반대로 연속으로 2번 두어도 이득을 볼 수 없는 곳이라면 상대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. 이제 흙이 다시 팩감을 쓸 차례가 됐군. 이번에는 좌변에 백집 안에 두면 되겠네. 백이 좌악이를 따내면 흙은 좌변 백을 잡을 수 있잖아. 백이 저변을 잡히기 싫으면 받아야겠는걸? 그럼 다시 흙이 패를 따서 버티는 모양이 된다. 이제 백 차례인데 좋은 팩감이 있을까? 연속으로 2번 둬서 이득을 볼 수 있는 곳이라면 여기 단수하는 정도가 아닐까? 하변에 팩감을 썼을 때와 비교하면 저 정도는 포기할 수 있겠는데 나는 패를 이어서 좌하기를 살릴래. 이렇게 남은 팩감이 없거나 패가 걸린 사활에 비해 이득이 작은 팩감이라면 패를 끝내는 경우가 생긴다. 따라서 팩감의 크기나 남은 팩감의 개수가 패싸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지. 패가 생겼다고 해도 어려워하지 말고 팩감을 찾는 것부터 연습하는 게 좋겠군. 팩감 개수의 크기까지 생각하려니 머리가 아픈걸. 그래서 하수는 패를 두려워하고 고수는 패를 이용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. 이제 막 배워서 그런 걸 수도 있잖아?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우리도 금방 익숙해질지 몰라.
그래, 겁부터 먹으면 안 되겠지. 오늘도 가르쳐줘서 고마워.